존경하고 사랑하는 37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세종시 시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규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박용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세종시는 일일 처리 용량 400톤 규모의 고효율 소각시설과 80톤 규모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통합한 신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0년 2월 입지 후보지 공개 모집을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북부권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과 논란이 2년째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1차 공모 시 예비 후보지였던 전동면 심중리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되었고 이에 반발한 주민들에 의해 응모 신청이 철회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재공모에서도 또다시 그런 상황이 재현되었고 연이어 철회가 반복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시정 질문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지 않는 행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만 재공모에서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당시 집행부는 전형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 결정을 하였습니다. 주민이 저항에 부딪히면 방어에 급급한 행정편의주의적 의사결정의 관행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지금도 그런 행태가 지속되고 있고 주민과의 갈등 상황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우리 시 중요한 기반 시설이 될 폐기물 처리 시설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세종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이 지금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해 따져 묻고 이후 대책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이도희 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녹지국장 이도희입니다. 국장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지자체 중에서 쓰레기 소각장처럼 혐오시설을 성공적으로 조성한 사례를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소각시설 최근에 이제 시설된 데가 이제 그 경북 안동에 있는 그 광역 소각시설 하나가 있고요. 제주도에도 아마 최근에 시설돼가지고 잘 가동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점이 성공 사례로 이끌었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제주시하고 이제 서귀포시하고 이제 서로 경쟁을 했는데 이제 서귀포시로 이제 유치되면서 이제 제주 시민들이 한 4년 동안 이제 기간이 지났는데 그 유치를 못한 점이 좀 아쉽다는 뭐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안동시 같은 경우는 그 11개 시군을 이제 광역화해가지고 지금 통합 처리를 하고 있는데 부분도 어쨌든 그 개별 설치보다는 이제 통합 설치해가지고 잘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설치보다는 통합 설치를 한 것이 그 성공적인 이유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제천시의 경우는 사업 시작 전부터 관련 사안들을 시민 모두에게 제시해서 환경적인 부담과 이익의 형평성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 모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투명성 확보 및 또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해서 절차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사례가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이런 상황과 많이 대비되고 있어 또
성공으로 이끈 제천시가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에게 사업 설명회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두 차례 공모를 했었는데요. 1차 공모 때는 그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 여의치 않게 이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좀 충분히 못했고, 2차 공모 때는 그나마 이제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1차 공모 때 하지 못한 주민 설명회를 한 그 8차례 정도 했고, 그 해당 지역에서 문의가 오면 찾아가서 주민 설명회를 또 했습니다. 네, 대부분의 그 설명회는요, 이통장단 협의회 때 잠깐의 시간을 할애 받아서 소각장 관련 사업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장단 협의회를 참여하다 보면은요, 그렇게 잠깐 동안 시간 할애를 받아서 하는 그것은 그렇게 실질적인 그런 설명회는 되지 못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형식적인 설명회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12개 정도를 설명을 했다고 저는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사업 전에 더 적극적으로 모든 그 우리 읍면동에 설명을 하지 못한 이유는요? 뭐 핑계라면 핑계겠지만 그 코로나 상황에 여의치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시설 자체가 이제 주민들이 이제 비선호 시설이다 보니까 그 설명회를 그렇게 요구하는 데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 설명회를 좀 충분하게 못한 점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9년도와 20년도와 21년도 코로나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정책이 미흡하거나 제대로 그 수행 못한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 핑계를 대기가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행부 주관으로 신규 폐기물 처리 시설에 관련한 공청회, 토론회 이런 것들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공청회 토론회는 아직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그 절차는 아직 진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진행하면은 법에 위반됩니까?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게 입지가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 어떤 그 환경 그 영향평가라든지 아니면 전략 영향평가에 이제 공청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공청회나 이제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업 설명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공청회나 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 세종시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업 시작 이전에 충분한 공청회 토론회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최근에 시민단체 주관으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집행부는 패널로 참석한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제가 간담회를 주관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는 그때 참여를 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참여를 안 했습니다. 네,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행복청 LH도 제가 요청했지만 불참했습니다. 그때 그 집행부에서 자료를 주셨고요. 그것을 저는 간담회장에 자료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왜 우리 집행부는 제가 그 주최한 그 간담회에 참석을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간담회는 사실 그 위치 문제 가지고 사실 논쟁이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가 이제 위치가 확정되면 뭐 주민 간담회라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간담회는 그렇게 큰 의의가 없다고 판단해서 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저는 우리 시가 이런 입장을 기본적으로 취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입지가 결정이 되기 이전도 충분하게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셔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입지가 선정되어야만 그렇게 하려는 그런 의지는 너무 미약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소각장 사업을 하기 전에 선진지 견학을 갑니다. 우리 시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진행하셨을 텐데요. 어느 지역으로 몇 차례 어느 분들이 견학을 다녀왔습니까?
선진지 견학은 저희가 그 후보지를 그 응모한 지역에 대해서 그 주민들한테 그 선진지 견학을 제의를 했었는데 그 주민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선진지 견학한 적은 없고요. 다만 이제 일부 이제 기자님들이 아마 어디 아산인가 어디 한번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해당 지역민들에게 집행부에서 아주 여러 번 권고를 그 선진지 견학을 가자고 이렇게 권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송성리 주민분들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네, 연서면 주민들은 다녀오셨습니까? 선서면도 못 갔습니다. 네. 주민들은 이미 결정해 놓고 이렇게 뒤늦게 어떤 그 견학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 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었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사업 진행 이전에 해야 할 과정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세종시 폐기물 처리 시설은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각각 한 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통합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지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도 알다시피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또 이에 따른 생활 쓰레기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6년 대비 작년 20년도에 이제 통계 수치를 보니까 그 폐기물 발생량이 한 114%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사실 그 폐기물 이제 처리 과정을 보면 지금 읍면 지역은 지금 심중리에 이제 45톤 규모의 소각로가 설치가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동지역 같은 경우는 그 당초에 육생활권에 이제 소각리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 시가 2018년도에 폐기물 그 효율적 설치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 읍면과 그 동지역의 어떤 개별 설치보다는 통합 설치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 설치비라든지 운영비 절감 이런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이제 유리하다는 그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합 설치를 하게 됐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통합 설치 시에는 그 공사비가 한 276억 정도, 그다음 운영비도 매년 한 45억 정도 절감한다는 결과가 나와서 통합 설치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경제적 효율성, 운영의 효율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최근에 그 휘발유 값이 많이 올랐지요. 예. 금남면에서 송성리까지 몇 킬로 정도 됩니까? 한 25km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꽤 멉니다. 박영 의원님, 발언을 잠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그 화재 경보음이 울린 관계로 잠시 정액 호지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상황 파악을 위하여 잠시 정액토록 하겠습니다. 네, 원인 여러분, 그 소방 점검으로 인해서 화재 경보음이 울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비와 또 운영 효율에 있어서는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차량 이동 거리가 너무 멀고요. 그리고 또 에너지 그 가격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그다음에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잘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송성리에 위치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놓고 따져보면 그것이 경제적 효율성이 있는가, 운영의 효율성이 있는가, 집행부 의견과는 또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통합 설치 결정 과정에서 두 차례의 연구 용역이 수행됐습니다. 저는 2단계 연구 보고서는 접한 바 있지만 1단계 연구 보고서는 최근에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현재 상황이 발생된 원인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1단계 행복청 LH 한국환경공단의 연구 용역 보고서와 2단계 세종시 연구 용역 보고서의 핵심 내용과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행복청에서 그 17년도 이제 8월 달에 첫 번째 용역을 했는데 지금 그 이제 가람동에 이제 운영 중인 그 연료화 시설의 효율성 때문에 그 지금 육생활권에 계획된 그 연료화 시설을 갖다가 고효율 소각 시설로 이제 변경하는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그 1차 용역은 그런 용역이고 그 시에서 이게 추진한 용역, 18년도에 추진한 용역은 그 세종시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가장 효율적인 그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용역을 했는데요. 그 용역에서는 사실 읍면과 동 지역에 이제 그 개별 설치보다는 그 통합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제 결론을 얻은 용역이 되겠습니다. 1단계 용역 결과는 통합 설치 결론이 없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 지화화로 한다는 것, 그다음에 또 고효율 그런 소각장으로 짓는다는 것, 이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것이 17년도 8월이었지요. 입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는 18년도 10월에 이제 통합 설치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예. 가람동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료화 시설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문제가 여전합니까? 예, 지금 효율성이 그렇게 저희가 당초 계획된 것보다 지금 효율이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차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가람동 연료화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가람동 그 폐기물 연료화시는 원래 이제 SRF라 가지고 연료화를 해서 뭐 다른 데 연료를 공급하는 걸 했었는데 사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연료로서의 어떤 그 열량이라든지 그런 걸 확보를 못 해가지고 지금 사실 우리가 들어오는 그 폐기물 양을 가지고 한 20% 정도를 연료화를 해가지고 지금 그 세종시 주변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용 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내용 연수는 저희가 지금 연료화 시설 한 6년 정도 지금 됐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 종료가 되지요? 연료화 시설 종료는 지금 저희 언제라고 이렇게 딱히 예정할 수 없고 어쨌든 운영하면서 또 뭐 보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안전 진단을 해가지고 또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그건 아직 그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단계 용역에서는 그 시설을 어떻게 하기로 그 보고 계시죠? 2단계 용역은 저희 시에서 소각로에 대한 이제 통합 설치하는 방안만 연구를 했지 사실 그 연료화 시설 문제는 다루질 않았습니다. 네, 제2의 연료화 시설이 이제 필요하다고 1단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는 네네. 당초에 연료화 시설, 육생활권 연료화 시설이 계획돼 있었는데 네네. 네. 그걸 행복청에서 용역을 하면서 연료화 시설 효율성 문제 때문에 그걸 소각로로 이제 그 230톤짜리 소각로로 설치를 하자 그런 용역이 1단계 용역입니다. 네, 고효율 소각장을 설치를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이제 전체 예정 지역을 대상으로 이제 소각 시설 건립하는 걸로 2단계 네네. 계획된 용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동지역의 폐기물 처리 방법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지역은 지금 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는 지금 연료화 시설 쪽에 일부 처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전액 외부로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연료화 시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가동률은 한 2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외부에 이제 위탁을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 네, 자동 그 집화 그런 시설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 관로에 남아 있는 그런 찌꺼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협자물이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 외부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행복청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 시설이 5생활권, 6생활권 신규 예정 연료화 시설 부지 내에 소각 시설 설치 시 주변 약 1.2km 이내 주거 지역이 위치하고 있어서 지상으로 설치할 경우 인근 주민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소지가 크다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죠. 예. 현재 그 예정 부지였던 그곳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이제 그 행복청에서 개발 계획을 지난 20년도 6월달에 이제 변경을 해서 지금
연구시설 용지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연구시설에서 또 용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그건 아직 저기 행복청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애초 예정부지 주변 지역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애초 예정부지의 예, 예. 그 주변 지역은 이제 어떻게 앞으로 변화가 됩니까? 현재는 뭐 별다른 게 없는 상황인데요. 그것도 지금 예정 지역은 이제 연구 용지를 계획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께서 지난 그 국토부에서 발표한 그 주택 용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것은 현재 계획된 바도 없고 그때 국토부에서 발표한 게 그 특정 연구 지역 우리가 이제 폐기물 시설하려고 했던 그 연구 용지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주변 전체를 해서 이제 주택 용지를 이제 발표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용도가 또다시 변경되지는 않겠는가 하고 여쭤봤던 겁니다. 동지역에 그 소각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화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읍면 지역에 설치할 경우는 지상화 설치를 하게 됩니다. 왜 이런 결정이 된 거지요? 아직 지하와 지상으로 이제 결정된 바는 없고요. 저희가 지역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 생활 폐기물 그 반입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이제 악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거의 지하로 이제 설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크게 볼 때는 지하화, 지상화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 지상으로 있는 일부 이제 시설이 지상으로 올릴 수도 있고 나머지 지금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이 보통 이제 악취 문제인데 악취가 심한 그 투입구 쪽에는 거의 이제 지하화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소각장을 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투입구가 지하화입니다. 그렇죠? 예. 투입구만. 예. 네. 그래서 투입구 지하화를 지하화인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계획이 나와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 뭐 그렇게 홍보는 지금 지상화로 홍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전동면 그 송성리에 들어온다고 예정하고 있는 거기에는 지상화 아닙니까? 아니 거기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현지 지역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그 설치할 때 어떤 그 주변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현 상황을 봐가지고 다시 지하화를 할 건지 지상으로 할 건지 그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연구는 결과는 아니요, 나온 적 없습니다. 그 2단계에서는 뭐라고 그렇게 2단계에서는 결과를 2단계에서는 지금 우리가 통합 설치를 주제를 해가지고 네, 통합 설치지만 그 지상화인지 지하화인지로 이렇게 나눌 때는 읍면 지역은 지상화, 그다음에 동 지역은 지하화 이렇게 그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결론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셨습니까? 예. 네, 제가 끝나고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지역 폐기물 시설에 그 한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동지역 민들의 민원 발생이 또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민원 해결 방법으로 시설 위치를 도시 외곽으로 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지화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의 지하와 지상화 결정을 봐도 동지역과 읍면 지역의 차별이 느껴집니다. 모든 시민들이 소각장의 지상화보다는 지하화한 소각장이 훨씬 건강에 이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또한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세종시의 의도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신규 폐기물 처리 시설 위치를 도시 외곽으로 결정함으로써 동지역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하게 된 배경에는 입지 공모 과정과 결과로 이어지는 현재의 상황에 있습니다. 2020년 2월 세종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 계획 결정 공고 이후 같은 해 12월 재공모를 하게 된 과정과 결과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대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20년도 2월 달에 이제 시 전체로 해서 입지 후보지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공개 모집을 했는데 이제 4개 지역에서 응모를 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응모 부적합이란 신청서 취소로 인해서 후보지를 선정을 못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2020년
12월부터 2월까지 2차 공모에 앞서가지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민 설명회와 그 정책 소통 시스템을 통해서 그 사업의 필요성하고 또 입지 계획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을 방문하면서 이제 폐기물 설치 사업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한 바가 있고, 또 12월 2차 공모에서는 이제 2개소가 이제 신청을 해서 응모 조건이 충족한 이제 1개소를 입지 후보지로 선정을 하고, 현재는 그 타당성 조사하고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재공모 신청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송성리하고 심중리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비 후보지로 되어 있는 재공모 신청자는 누구입니까? 송성 3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송성 3구에 그 회사 부지로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청한 사유는 무엇이라고 알고 계시는지요? 그 신청한 사유는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하면서 그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규모라든지 아니면 입지 조건에 맞기 때문에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그 내부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이제 거기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300m 이내에서의 동의자는 누구였습니까? 그 주변에 그 요양원하고 일부 이제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 실제 거주자가 아닌 뭐 요양원에는 이제 실제 그 세대주로 돼 있는 요양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 옆에 그 2가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되겠습니다. 동의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의 사유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번 그 송성 3리 그 후보지에 대한 응모 신청은 외지인에 의해서 신청이 됐고요. 또 외지인들에 의한 동의로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외지인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양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네, 세대주는 맞습니다. 응모 조건에 세대주 해가지고 80% 동의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300m 이내 그 거주하시는 세대주로 응모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동의를 해가지고 지금 응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세대주가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원래 원주민이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요. 그리고 원주민들도 혹시 동의 서명이 된 게 있습니까? 그 2가구 중에 아마 1가구는 아마 제가 네.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구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신청지 5km 이내의 주요 주변 상황 및 특이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 송성리 이제 1구에서 3구까지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8개의 환경시설이 이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 외에도 5km 정도로 말씀드리면 더 넓은 지역까지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5km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뭐 이쪽에 이제 연서면 이제 용암리 고복저수지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쪽에는 환경 기초시설이 아니고 이제 일반 주민들이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고복저수지는 2.1k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예. 지금 답변이 좀 부족한데요. 신청지 주변 지역에는 각종 문화재, 방금 전 성택 의원이 말씀하셨던 그런 예에서도 나오는 그런 문화재들, 또 휴양시설, 고복저수지, 베어트리 파크, 뭐 디용박골,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 그 사격장, 훈련장 뭐 이런 곳이 있고요. 또 포도농사, 배농사를 주로 하고 친환경 농업까지 하는 농가들, 또 고복 자연공원 주변의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면 송성리는 연서면, 조치원읍, 전의면, 청주시 오송과도 인접한 그런 지역입니다. 북부권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 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공모 과정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2일부터 재공모를 시작한 이후 올해 2월 19일까지 공고 기간이었습니다.
2월 15일에 사업 설명이 있었고 16일에 주민동의서에 서명한 요양원의 대표로부터 의견서가 자원순환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어 17일에 동의서 서명이 이루어졌고 이틀 뒤인 공모 마지막 날 19일에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공모 막바지를 앞두고 계획된 것처럼 일련의 과정이 5일 사이에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저희가 그 공모에 앞서 충분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읍면동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체 사업 설명회도 드렸고요. 또 필요한 곳은 찾아가서 설명회를 충분히 했습니다. 근데 이 공모 과정에서 그 사업 대상 신청자가 그 설명회를 해달라 해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렸고 또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설명회를 원활하게 진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5일 소요입니다. 어쨌든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가능으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은 요양원의 대표자, 사무장에게만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거기까지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그 집행부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동의 서명을 해준 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대표자와 사무장에게만 시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신기하게 그 사업 설명이 있었던 다음 날 16일입니다. 해당 요양원 측에서 자원순환과로 11가지 요구 조건이 포함된 의견서를 메일로 송부합니다. 보셨습니까? 의견서는 그 저희가 이제 그 사업 설명을 하면서 나중에 그 시설에 대해서 이제 요양원에서 아마 여쭤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시설을 하면 나중에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는 상황을 설명을 드렸더니 요양원에서 나중에 그러면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을 좀 이런 시설 좀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이런 요구서가 발송되었는지 꽤 놀랐습니다. 방문하여 확인한 바로는 서명해 주는 대신 요구서를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요구 조건 중에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있을 텐데요. 언제, 누가,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그 요구 조건은 저희가 나중에 사업을 확정이 돼가지고 시행이 되면 그걸 검토를 해본다겠지 뭐 해준다 안 해준다 이렇게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네,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요구 조건 중에 서면서로 답변을 해달라,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 그리고 주민편의 시설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때 요양원 대표자를 참여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 사업 설명이 있던 날과 17일 신청자가 동의 서명을 받을 때 공무원이 동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업 설명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아마 가서 사업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을 받을 때도 동행했습니까? 처음 때 동행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요양원에서 확인했습니다. 신청자에게 확인했습니다. 공무원에게 확인했습니다. 동행했습니다. 본 의원은 3월 24일 공무원이 동의서를 받아갔다는 제보를 받은 언론인과 마을 이장과 함께 해당 요양원 대표와 공모 신청자를 만나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인터뷰한 것을 그 언론인이 녹음을 했습니다. 그 녹음한 것은 6시간 정도 분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부지 300m 이내에는 서류상 총 24구가 있었고 이 중에서 17가구가 동의를 했습니다. 17가구 중 16가구는 해당 요양원에 거주 중인 세대주라는 사실을 국장님도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의 대상 세대주 수와 동의율은 몇 %입니까? 80%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퍼센트를 말씀해 주십시오. 98%입니다.
98%입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당시 요양원에는 29명의 환자가 계셨습니다. 이 중 80대와 90대 환자가 76%에 해당됐습니다. 상당한 고령의 요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분들께서 세종시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 계획에 대해 직접도 아닌 요양원 대표를 통해 전해드린 설명을 얼마나 이해하시고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하실 수 있었을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특이하여 동의 서명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거듭 거절당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였습니다. 집행부의 자료 요청 거부는 의정 활동에 애로와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현재 4차 회의까지 개최됐고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추후 일정에 대해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은 관련 법에 따라서 11명, 21명 이내로 이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난 3월에 이제 관련 법에 따라 14명의 입지 선정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시의원님하고 주민대표 6명이 이제 사퇴를 하는 바람에 다시 저희가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서 전동면이라든지 연접한 연서면, 조치원, 전의면 등에 이제 추천을 의뢰를 했습니다. 추천을 의뢰했는데 추천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장님이 추천한 7명을 추가로 이제 위촉을 해서 15명이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 (2차로) 선정된 의원들의 명단이 공개됐습니까? 공개 안 했습니다. 이유는요?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공개할 수가 없어서 공개를 안 했습니다. 1차는 공개했나요? 1차도 공개 안 했습니다. 1차 공개 안 하셨습니까? 네. 저한테는 주셨습니다. 그리고 2차는 저한테 안 주셨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굉장히 투명하게 한다고 이렇게 홍보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선정위원회에서 참여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의 전에 자료를 미리 주지 않습니다. 회의 후에도 자료를 수거합니다. 그리고 선정위원들은 서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이 되면 일반 의원이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그런 자료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자료를 많이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자료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에 속합니다. 입지선정위원 중에서 지난 6월에서 7월 사이에 전동면 주민대표 5명과 지역구 시의원님이 사퇴를 했습니다. 현재 입지후보지 해당 지역 주민대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장님이 의촉한 인접지역, 원거리 지역 등 동지역, 원거리 지역 분들이 주민대표로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주민대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추천에 의해서 선정되어야 제대로 된 주민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면장 추천, 시장 추천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주민대표를 선출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해당 지역 반대 주민들한테도 분명히 저희가 입지 선정에 참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위촉을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청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진정성과 지속성, 끈기는 없으셨습니다. 각 마을에 마을총회가 구성되어 있고 각 읍면동마다 주민자치회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면 현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 편의상의 이유로 주민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가로막고
절차상 형식적으로 의견 수렴의 기능만 수행하려고 하는 행정 집행이 결국 지금 갈등 증폭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전동면 송성 3리를 대상으로 입지, 사회, 환경, 기술, 경제적 요건 등 5개 분야에 걸쳐 타당성 측정을 한 결과 전체 100점 만점에 87.6점이 도출됐습니다. 최종 입지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되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예, 입지 타당성 조사 이제 용역이 지금 나왔는데요. 거기에 이제 법적 배제 기준이라든지 어떤 인허가, 어떤 환경 기준에 이제 문제가 없으면 사실 입지가 이제 가능한 지역으로 이제 저희 시에서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해 본 바로는 기본 점수를 높게 책정하고 결과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지를 강력하게 결사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정성적인 면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비중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동면에 환경업체가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화면을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성리에 국장님도 가보셨지요? 예. 네. 저도 좀 놀랐습니다. 방문했을 때. 너무 많은 그 업체들이 있었고요. 그것도 규모가 아주 대규모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환경업체들의 일일 처리 용량을 합하면 1000톤이 넘습니다. 여기에 480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또다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일일 처리 용량이 1,500톤 이상 되는 그런 폐기물 처리 시설들이 송성리에 집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아주 아찔합니다. 송성리 지역 주민들도 우리 세종시에 신규 폐기물 처리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런 상황에 또다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송성리 마을 주민들을 죽음에 몰아넣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와 고통을 받아온 지역 주민들에게 또다시 목숨과 건강을 담보로 더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인지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북부권 반대 대책위가 꾸려졌습니다. 연서면, 조치원읍, 전동면, 전이면, 소정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연대 대책위에서는 소각장 설치 백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법적 다툼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식 들으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주 오송 지역 주민까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위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청, 의회, 권익위 등에도 반대 의견을 활발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의견서를 받고 있습니다. 한 어느 정도 접수가 됐습니까? 예, 어제까지 주민의견 접수했는데 저희가 지금 한 466건 정도가 접수가 됐고요. 그 주요 의견으로는 저희가 집가 하락이라든지 주문 불편, 그다음에 입지 선정위원회 부적정 이런 부분이 의견이 다수 있습니다. 네. 폐기물 처리 시설 그 입지 선정 공고문을 보면 입지 선정 기준의 1번 항목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를 희망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시도 그런 기본을 바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일단은 그 시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했고 공모 조건도 걸었습니다. 그 공모 조건에 보시면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소각시설의 이제 간접 영향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300m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서 걸어가지고 일부 그 의사가 있는 그 신청 지역이 신청이 들어와서 이제 진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공모에 장점이 있습니다. 진행하는 그 공무원들이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세종시는 사업 초기부터 일방적으로 공공성을 규정하고 주민에게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당장은 입지 선정과 시설 설치에 관한 갈등만 눈에 보여지고 있지만 사실상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문제는 더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서명지 뭐 이런 것들 한 몇 건 정도 제출했습니까? 예? 연대 서명지 몇 건 정도 제출했는지요? 연대 서명 그 건수는 모르고 연대 서명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 5천여 건 그 연대 서명을 제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장의 현수막이 걸렸고요. 또 입장문도 10여 차례 냈습니다. 또 언론 기사도 수백 건이 됐고 또 방송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정을 맞춰 놓은 상황에서 진행 과정에 대한 진정성보다는 목적 달성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춘희 시장님께서는 입지선정위원회 의결에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다. 전동면 송성리에 반드시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설 것이라고 예단하고 있으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성리 입지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이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은 있는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일단은 그 입지 선정위에서 위치를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 입지가 후보지가 선정이 돼야 저희들이 송성리 주민들하고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그 나머지 계획들을 좀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 충북 제천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 제천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중립적인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주민대표의 참여도 보장을 했고요. 계획 단계에서부터 모든 과정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서 갈등 없이 혐오시설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세종시는 사업 추진 초기부터 시 인식과 역할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정한 보상의 범위가 있고 정부가 정하는 계획과 지침, 시간과 공간, 기술의 한계가 존재하지만 이를 주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할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입지 선정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수기 과정을 거치는 공론화 방식을 도입해서 갈등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님비 논리 내지 프레임으로 지역적 고통과 희생을 오해, 왜곡하고 심지어 비하하는 형식의 접근으로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기본적인 소임과 동시에 집행부와 주민들을 매개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런 첨예한 갈등 상황이 벌어지면 주민의 대표이자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하게 요구받기에 중립적인 역할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역할과 소임을 다해 지역사회의 참여와 의제 형성을 반영할 수 있는 논의 구조 구성을 지원하는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저는 신규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헌법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법문을 상기해 봅니다. 이춘희 시장님은 그동안 시정을 잘 이끌어 오셨습니다. 참여 민주주의와 마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매김할 때만이 민주주의는 한 발 더 발전합니다. 우리 시의 가장 어려운 정책 중의 하나인 폐기물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더 큰 지혜를 모아서 지역 주민들이 희망하는 장소로 신규